먼저 첫 번째 용의주로는 현대오토에버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에는 현대차 그룹주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도 가장 강력한 게 이 현대오토에버 아닐까 싶어요, 반장님. 네. 현대오토에버가 연초 조정 구간을 지나서 다시금 좀 불을 뿜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동차 산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엔진이 좋은 차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강한 차가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인데, 그리고 이제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하드웨어 뒤에서 조용히 판을 설계하는 회사가 바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그래서 완성차가 달린다면은 그 차를 움직이는 두뇌를 어떻게 보면 설계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선 최근에 가장 강한 키워드 중 하나는 사실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죠. AI가 화면 속 알고리즘을 넘어서 실제 공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데, 현대차 그룹이 이제 로보틱스와 데이터 센터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로봇을 실제 현장에 연결하고 통합하는 SI와 그리고 관제 역량이 좀 핵심으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그룹 제조 IT를 담당해온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 로봇 통합 제어 시스템과 관제 플랫폼 구축을 맡을 텐데요. 단순한 이제 개발이 아니라 운용, 유지 보수까지 이어지는 장기 수익 모델이라는 점에서 밸류레이션 체질이 달라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은 AI 학습 인프라 확장 국면에서 직접적인 수혜로 연결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제 자동차를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라는 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SDV, 즉 이제 소프트웨어가 성능을 정의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는 그룹 내 분산되어 있던 소프트웨어 역량을 결집하면서 자율주행 플랫폼과 그리고 차량용 미들웨어 그 모바일진을 확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 SI 기업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는 구조적 변화고요. 그리고 차량 출고 이후에도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바로 이제 반복 매출 기반의 소프트웨어 모델로 이동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그리고 내비게이션 고도화까지 차량의 두뇌를 설계하는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해 매출은 4조 2,52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533억 원, 그러니까 연매출 4조 원대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단순 외형 성장뿐 아니라 수익성도 동반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과거 이제 SI 기업들의 기존 멀티플이 아니라 플랫폼이나 AI 로보틱스 프리미엄을 반영하기 시작을 했고요. 한때 이제 PE가 40배 이상이 적용될 정도로 밸류레이션 기준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연초 한 차례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되돌림 구간을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실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좀 숨고르기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강한 슈팅이 이어지면서 거래대금 또한 이렇게 강력하게 붙어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구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슈팅이 나와줬던 그 기간에 강력한 매수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전고점 53만 원 선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해주는지 여부 확인이 꼭 첫 번째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미래 산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장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 그리고 로봇과 AI, 그리고 SDV의 연결고리를 쥔 기업, 이 변화의 중심에 선 종목이 바로 오늘의 용의주 현대오토에버입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다시금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구간에 오늘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과연 전고점 53만 원 선 얼마나 빠르게 뚫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였고요. 두 번째 용의주로는 삼성전기를 주셨네요. 요즘 질주가 정말 무섭습니다. 멈출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종목. 네. 사실 삼성전기 최근에 참 많이 제가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가를 보면은 AI 시대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GPU와 메모리 반도체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그 거대한 칩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류를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부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MLCC. 그리고 이제 그 시장의 정점에 선 기업이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우선 이제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MLCC는요, 기존 서버 대비 수십 배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최신의 AI 서버는 약 60만 개 수준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는 이제 일반 서버는 한 2천여 개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규모죠. 그래서 AI용 MLCC는요, 기술 난이도가 높고요. 그리고 가격은 모바일용 대비 3배 이상 비싸고
출제량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고요. 거기다가 이제 글로벌 1위 업체 가격 인상 검토 소식까지, 그러니까 곧 이제 업황의 방향성이 보여주는 선행지표인데, AI 투자 붐이 최소 이제 3년에서 5년 이상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MLCC는요,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후행하는 구조적 성장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혁신은 MLCC에만 국한이 되지 않죠. 그래서 고성능 GPU와 AI 칩을 메인보드에 연결하는 고부가 반도체 기판, FCBGA 역시도 핵심 수혜 영역입니다. 그래서 AI용 기판 같은 경우는 대면적, 고다층화가 필수인데, 이로 인해서 이제 기존 생산 캐파가 빠르게 잠식되고 있고요. 이미 삼성전기의 가동률은 하반기쯤 이제 완전 풀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자의 시장으로 재편이 되는 흐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판가 상승과 제품 믹스 개선이 동시에 좀 기대가 되고요. MLCC랑 FCBGA 두 축이 동시에 열리는 국면은 사실 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는 단순히 AI 서버만 바라보고만 있는 건 아니고요. 0805 사이즈에서 47 마이크로 페럿의 그 초고영량을 구현한 이제 세계 최초의 전장용 MLCC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영하 55도에서 영상 125도까지 안정성을 확보한 고신뢰성 제품인데, ADAS나 전기차 확산으로 이제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MLCC 수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AI 서버가 이제 단기 폭발력이라면은 전장 같은 경우는 장기 구조적 성장 축입니다. 그래서 즉 이제 산업과 전장 AI 삼박자가 동시에 맞물리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쉴 새 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도 장중 8%대 급등이 나타내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좀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사실 20만 원 선에서 MLCC 호황이 좀 이루어진다라는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를 제가 50만 원으로 좀 선정을 해드렸죠. 그래서 50만 원 선 초입까지 좀 올라왔는데, 외인 기간에 지금 매수세가 끊임없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 사이클 진입 초입이라는 점에서도 50만 원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까지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AI는 칩만으로만 완성이 되진 않습니다. 전류를 잡는 기업, 그리고 칩을 연결하는 기업,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판을 지배하는 기업이 결국에는 주인공이 되죠. 그래서 지금 단순 반등이 아니라요, 사이클의 시작점이라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삼성전기였습니다. MLCC 시장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듯 보여집니다. 앞으로 삼성전기의 주가도 50만 원 선 시원하게 뛰어넘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